자,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수열 단원에 대해서 나갈까요? 수열 단원은 크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고, 그리고 수열의 합,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먼저 이제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수열은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막 나열이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수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봤어. 규칙이 어떤 건지 알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는 또 뒤에서 볼 거고, 또 뭐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얘들은 보면은 더해지고 있고 얘들은 곱해지고 있거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고1에서 하는 대부분은 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수열의 규칙을 찾기가 좀 쉬워. 그런 것들만 다룰 거거든. 그걸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이라고 얘기해. 항. 이 숫자 각각의 하나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 앞에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둘째 항.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셋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요렇게 읽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그냥 숫자로 적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제자를 붙여가지고 얘는 제1항, 그럼 얘는 제2항, 뭐 제3항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규칙을 알겠는데, 만약에 이거 35번째 숫자가 얼마입니까? 뭐 734번째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매번 이거를 계속 20 더해가지고 20 곱해가지고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항을 딱 우리가 찾으면 거기에다가 숫자만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쭉 갔으면 주로 이게 만약에 n번째로 갔다 그러면 얘는 n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얘들은 제_n 항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은 우리가 얘들을 뭐를 몇 번째 항이더라도 그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제_n항 얘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항. 자,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얘들을 숫자를 무조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들을 어떤 식으로 기호를 쓰냐면 A라는 거를 주로 써. 뭐 B라는 거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니까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돼? AN이지. 그러면 이 AN이 일반항이 되고, 일반항에 대한 그 식을 찾으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그 수열의 규칙, 그리고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수열의 합까지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대표적인 규칙을 가진 수열인 거죠.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 있어? 더하기 2가 돼 있고, 또 더하기 2가 돼 있고, 요렇게 되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항마다 계속 어떻게 돼? 2씩 더해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또 이거는 다시 보면은 차이가 얼마씩이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까지 차이.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은 빼기 2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차가 일정하다. 차가 2로 일정한 거지.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거, 두 개의 차이, 그리고 일정한 수가 여기는 이식이라고 했지만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한다.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 또 좀 더 자세한 거는 하나씩 볼 때 다시 볼게. 자, 그러면 얘는 2, 4 똑같이 더해지기도 했는데 이 규칙은 너희들이 볼 수 있잖아. 곱하기 2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2씩 곱해지고 있어. 그럼 얘는 2씩
곱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일정한 수가 곱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차가 일정한 게 아니고 얘들 둘의 뭐가 일정하냐면 B가 일정한 거야. B. 그러니까 예를 들어 A1분의 A2 이런 게 일정한 거지. 이게 얼마야? 2분의 4니까 2. 이거는 A2분의 A3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정한 거지. 그래서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일정한 건 A2 빼기 A1이나 A3 빼기 A2가 다 2로 일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차가 일정한 거랑 B가 일정한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등차, 등비수열을 여기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딱 조금 설명 덜한 게 일반항 A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열을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수열하고 얘들도 수를 놔야 되는데 그건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수열 AN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223페이지 문제들 보면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하 사항까지를 차례로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집합기호 AN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들의 수열을 간단하게 나타내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은 얘는 1항부터 4항까지면 n이 1, n이 2, n이 3, n이 4 이렇게 되는 걸 대입하면 돼. 그러면 A1 제 첫 항은 뭐가 되니? 여기다가 1 대입하지. 그러면 3 빼기 2 하니까 1이 되는 거지. A1은 1. 그 다음에 A2는 2 대입하면 6 빼기 2 하면 4. A3는 9 빼기 2 하면 7. A4는 12 빼기 2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은 그냥 나열하라고 됐으니까 그냥 바로 적으면 어떻게 적으면 돼요? 1, 4, 7, 10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바로 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첫째 항은 2.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이니까 12.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사실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런 수 아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 1항은 2의 제곱해서 4가 돼야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2의 세제곱 8. 3 집어넣으면 16. 4 집어넣으면 32. 요거는 이제 곱하기 20 되니까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제. 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n 자리에다가 몇 번째 항인지. 자, 그럼 밑에 문제 일반항이 A 3의 n제곱 빼기 3일 때 24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언제? 이게 24가 되는 n 값을.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니? 3의 n이 27. A가 3의 세제곱. 따라서 n이 3인 거죠. 그럼 답은 뭐라고 적으면 돼? 제3항 또는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체크 문제 봤고요. 자, 다음 8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있는 86번 유형 문제를 볼게. 자, 지금은 아직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우리 보는 거야. 추측하라고 돼 있어. 1번, 86번에 1번 보면은 어떻게 되니? 3, 5, 7, 9, 11. 여기에서 일반항 AN을 추측하래. 자, 이건 봐봐. 뒤에서 나올 건데, 얘들은 지금 뭐가 일종이야? 플러스 2씩 이렇게 돼 있지. 플러스 2씩. 플러스 2씩. 자, 그럼 추측하래요. 그러면 AN은 전의 항보다 이만큼이 더 커지거든? 그러면 얘는, 이 첫째 항 홀수 3, 5, 7 어떻게 됐니? 홀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놨어요. 짝수 같은 경우는 2n 이렇게 놨지. 그리고 홀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어. 2n-1에서 n이 1일 때부터 2n 플러스 1에서 n이 0일 때부터. 근데 얘는 3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면 얘는 2n씩 차이가 날 거거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2n이 되고 첫째 항을 보면은 AN은 두 개씩 차이가 2n이 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1한 만큼 2 더하기 1한 만큼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 되고
3 집어넣으면 7 되고 4 집어넣으면 5 되고 5 집어넣으면 11 되잖아. 이렇게 된다. 지금은 추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푸는 거는 등차수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다시 볼게. 두 번째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고 마이너스 8이 있고 16이 있고. 자, 규칙 알겠니? 마이너스 32까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곱하기가 마이너스 2씩 곱해지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원래 거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를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를 4제곱한 거지.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반항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얘는 마이너스 2를 n번 제곱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등비수의 특성인데 얘들도 이거 구하는 거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볼게. 자,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규칙은 확실히 알겠지? 어떤 수인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규칙은 알겠는데 이거를 숫자로는 못 나타내거든 우리가. 숫자로는 이 규칙은 10번째면 9가 9개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려면 이게 9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잖아. 자, 이거는 잘 봐.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는 10을 기준으로 본다. 10을 기준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10 빼기 1이야. 이제 자, 얘는 얼마가 돼? 100 빼기 1 맞아? 얘는 1000 빼기 1이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10,000 빼기 1이야. 자, 이런 식으로 갔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근데 얘는 10, 100, 1000, 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10의 4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1, 2, 3, 4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n번째 항은 10의 n-1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된다. A는 10의 n-1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추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게 등차고 요게 등비야. 이거는 등차 등비 다 되지 않습니다. 요건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내용이다. 그지? 자, 그러면 요 다음 이제 등차 수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아까 뭐라 그랬지?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그래서 얘는 차이가 일정하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일반항을 결국엔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면 얘는 뭘 찾으면 되냐면 첫째 항이랑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면 돼.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게. 2, 4, 6, 8, 10 이렇게 갔어. 자, 규칙. 이거를 첫째 항이라 그러면 얘가 A1이지, A2지, A3, A4, A5고 나중에 AN이 있을 거야. 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만큼 더해진 게 2가 더해졌고 계속 일정한 수가 더해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해. 공차는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 이렇게 보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영어 약자로 D라고 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첫 탕을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첫 탕은 이제 이게 A1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그냥 해놔. 그러면 여기서 첫 탕은 얘가 첫 탕인 거지,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공차가 돼야 되는 거지. 첫 탕이랑 공차만 알면 이게 끝나요. 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그랬거든. 그래서 만약에 첫 항이 A잖아? 그러면 여기서 D만큼 더해지면 얘는 A 플러스 D가 돼야 되지. 다음은. 두 번째는 여기다가 또 D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D를 했고 여기에다가 또 더하기 D를 하면 A 플러스 2D가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더하기 D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가 돼야 되지.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갈 거거든 얘들이. 그러면 n번째 항은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에서는 d가 한 번 더해줬고 세 번째 항은 d가 두 번 더해줬고 네 번째 항은 세 번이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하나씩 덜 더해지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야 될까? n보다 한 번 작은 n-1d만큼을 넣으면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a의 10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9d를 더하는 거거든. 알겠니?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일반항이 된다고. 따라서 결론은 a에는 a 플러스 n-1d다. 즉 이거하고 이것만 알면 돼. 왜? n은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숫자 n을 그냥 넣을 거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첫 항이 2고 공차가 2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첫 항 2니까 2 더하기 n-1에 d가 또 2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얘는 뭐만 되냐면 2n이라는 게 되는 거지. 이게 an이죠. 맞니? 2, 4, 6, 8, 15 짝수는 2n으로 우리가 정리하잖아. 맞지? 그렇게 돼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즉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A 첫 항 그리고 B 공차만 알면은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항이랑 공차 두 개만 구하면 끝난다. 등비 수열은 첫 항이랑 공 D라는 거 있는데 그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첫 항이랑 공차만 구하면 우리가 뭐 끝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자, 그럼 이거는 관계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A2 빼기 A1이랑 A3 빼기 A2랑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나중에 보면 A의 N 빼기 A의 N-1이랑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나 전부 다 뭐가 돼? 똑같이 공차 D를 가진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자, 그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요거 지금 보면은 225페이지에 위에 등차수열 관계식 나오면 이 식이 나온 거지. 이 식을 얘를 여기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더하기 공차만큼을 더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전항이고 얘가 다음 항이고 이런 관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첫 항이랑 공차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쪽에 설명이 쭉 거의 다 됐고, 제가 226쪽 요거 AN은 A의 N-1D다. 요거 다 아까 했었지. AN은 A 더하기 N-1D 공차에다 한 번을 덜 더한다. 이런 거 있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공차가 지금 양수인 거를 봤는데 공차가 음수인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얘가 B가 마이너스가 되는 데니까 그러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줄어들면은 얘들도 등차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227페이지.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3, 3, 3, 3, 3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등차수열 될까? 되죠, 얘도. 왜? 얘가 더하기 0인 거거든. 그럼 얘들은 뭐가 되는 거야?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0인 거지. 그럼 얘들은 일반항이 뭐가 되면 되나? 그냥 3이 되면 되는 거야. n이 0이니까. 아니, d가 0이니까. 근데 이거는 또 등비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등차도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등비도 될 수 있어. 왜? 일정한 수가 곱해졌거든. 여기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고 다 된다. 됐지? 자, 그러면 227페이지에 문제들을 하나씩 볼게. 일반항을 찾으래. 자, 보자. 처음에 이제 일반항 찾는 거 익숙해지면 되게 쉽거든. 첫 항이랑 공차 알려줬으면 끝났어. 이거에다 그냥 넣으면 되거든. A에는 첫째 항 이게 뭐인 거야? 첫 항 A, 공차가 B. 그렇게 되면 첫째 항 10 더하기 n-1에 D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 더하기 4n 빼기 4니까 4n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이 되고 그 뒤에 2 집어넣으면 16 되고 3 집어넣으면 22 되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
1, 4, 7, 10, 13 일정한 수가 더해주고 있니? 더해주고 있네. 첫 항 공차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죠. 왜? 첫 항 뭐야? 요거 1이니까 A는 1. 공차 30 더해주고 있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돼요. 4 빼기 1하면 3이니까 얘는 3이야. 따라서 A에는 A 1 더하기 n-1의 D 이렇게 하면은 얘는 3n 빼기 2가 된다. 자, 나중에 선생님은 요거 좀 빨리 할 거야. 요거 봐봐. 이걸 할 때 볼게. 이거는 첫 항이 20이고 작아지고 있는데 D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지. 15에서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5거든. 그러면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좀 빨리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A에는 일단 얘만큼이 왔다 갔다 할 거는 마이너스 5n이에요. 그런 다음에 첫 항이 20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지? 그럼 얼마가 되니? 이게 마이너스 5지? 2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25를 해버리면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2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n 플러스 25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2개 집어넣고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볼게요. 이거는 조금 달라. 왜? 첫째 항 줬으니까 A는 2라고 줬는데 그 다음에 공차를 준 게 아니고 셋째 항을 줬어. 그럼 무슨 소리야? A3이 마이너스 4라고 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 공차 D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D를. 자, D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A3는 이거를 D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1에다가 A1을 아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2D만큼 넣은 거지. 여기다 뒤집어 넣은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뒤집어 넣으면 A3는 A 더하기 여기 3 집어 넣으면 2D 이렇게 되니까 아까 A10은 A 더하기 9D라고 했잖아. 그렇게 되니까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마이너스 4는 A1은 첫 항이니까 2 더하기 2D 이렇게 해서 2D가 마이너스 6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D가 나왔네.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끝났죠. A에는 첫항 A 더하기 n-1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3n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2가 되려면 플러스 5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첫 항이랑 공차 구하면 되는 거고 두 항만 줘도 우리는 얘들 사이의 관계로 첫 항이랑 공차를 찾을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체크 2번 문제 볼게. A3가 1, A5가 9. 그랬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두 개지. A랑 D. 근데 지금 결국에 항 두 개 줬잖아. 그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A3는 아까 했지 뭐야? A 더하기 2D야. A1 더하기 2D. 그런데 이게 2인 거야. 자, 그러면 A5는 뭐가 돼야 돼? A 더하기 5니까 한 개 빼서 4D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9가 될 거야.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 뺄까? 이렇게 뺄게. 그러면 이거에서 이쁠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8에서 따라서 D는 4. 여기에다가 4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A 더하기 8이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첫 항 공차 나왔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일반항은 4n에 여기 4n에 마이너스 7 되려면 마이너스 11을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일반항 나왔습니다. 요게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일반항 찾는 방법 개념 체크 문제에서 풀어봤고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8페이지 87번 유형 1번부터 보자. 공차 2분의 3 줬어. 제6항이 8이면 A6이 8이다. 자, 이러면 첫째 항 구하라 그랬어. 자, 이거 뭐예요? D가 2분의 3인 거 됐고 그 다음에 얘 좀씩 바꾸면 어떻게 돼? A6은 A 더하기 5D가
58이다 이렇게 식을 걸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2분의 15가 8이다. 이거 넘기면 a는 8 빼기 2분의 15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라는 게 되지. 그래서 이건 첫항 구하랬네. 일반은 구할 필요 없죠. 첫항 2분의 1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수열이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 자, 이렇게 갔는데 61이 몇 항인지 구하래. 등차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커지고 있지, 맞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돼. 얘가 제일 편하네.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씩 되는 거야. 즉 B가 5라는 거 알고 첫항 마이너스 9라는 거 알지? 두 개 알면 끝났습니다. 그럼 일반항 구하면은 AN은 B를 여기다 넣으면 5N에 첫항이 마이너스 9 되려면 여기 1 집어넣으면 5잖아. 마이너스 14를 하면 첫항이 나오지.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n 마이너스 1 B에서 마이너스 9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5 요렇게 한다. 똑같은 값이 나오지. 자, 그랬을 때 61이 몇 항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 이게 61 되는 거. 5n 마이너스 14가 61이 됐어요. 5n은 넘기면은 75가 되지. 따라서 15가 되니까 얘는 제 15항이 6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 7, 11, 15. 3, 7, 11, 15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하나. 얘들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100보다 커지겠지. 그러면 그게 10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 항? n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 구하면 돼요. 일반항 구해서 그게 100보다 커지는 걸 부등식으로 풀면 되거든. 자, 공차 플러스 4야. A는 3, D는 4. 그래서 일반항은 4n에다가 3이 되려면 빼기 1을 하면 되네. 그럼 100보다 커지는 항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얘가 100보다 커지는 거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4n이 101이 되고 n은 4분의 101이 된다. 101을 4분의 100이 25니까 25.25가 되잖아. 이렇게 되네. 근데 n은 자연수죠. 따라서 26이 돼야 되는 거지. 답은 제 26항이 100보다 커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25번째 항까지는 두 자릿수인데 26번째 수가 되는 순간 100이 넘는다. 자, 여기 보자. 여기다 25 집어넣잖아. 그럼 A25 같은 경우는 100 빼기니까 99인데 A26은 104 빼기니까 103이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로 100이 넘는 항이 되는 게 맞죠. 검산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28, 그 밑에 있는 일제 문제들 요거랑 비슷한 형태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알지? 자, 그리고 옆에 넘어가서 대표 유형 88번 보겠습니다. 자, A6이 40이고 A10이 28이래. 자, 그랬을 때 일반항이 AN 구하래. 자, 이거 첫 번째 구하려면 아까 했죠. A6은 A 더하기 5D가 40이고 A10은 A 더하기 9D죠. 10이니까 9D가 28이다. 두 개 연립합니다. 빼요. 5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4D는 12가 되니까 D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 빼기 15가 40이 되었으니까 A는 55가 되었어. 자, 첫항이랑 공차를 다 알았습니다. 일반항 뭐 할게요? AN은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N에 55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해주면 플러스 58이 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 이거의 일반항이 됐어. 자, 그러면 2번 마이너스 50은 제 몇 항인지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50 되는 거.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인데 얘가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5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요거 1로 넘길까?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108, N은 얘를 3으로 나누면 36이야. 36. 따라서 따라서 130칸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한. 처음으로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N이 이거인데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려면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냥. 자, 이거를 얘를 여기로 넘길게. 그러면 3n이 58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n은 3분의 58이잖아. 그러면 얘는 나누면은 20보다 적으면 19점 얼마 되겠다. 그지? 따라서 19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n이 얼마가 돼야 돼? 20. 답은 제 20항부터 얘들이 0보다 음수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다. 그지? 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겠지. 자, 그럼 보고 밑에 유제들을 한번 볼까요? 자, 힌트만 좀 주고 넘어갈까? 88-1번은 제3항과 제9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 제3항은 얘랑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2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8D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올 거거든. 첫 번째 식. 그럼 A 플러스 D니까 식 두 개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제5항이 2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4D가 2다.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연립을 하면은 A랑 D 값이 나오겠다. 이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뜻 이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88-2번은 세 자리 정수가 되는 항은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건데, 그러면 얘도 그냥 힌트. 세 자리 정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00부터 999까지지. 맞니? 그럼 이거는 이 세 자리 정수니까 이 AN이라는 게 얘가 10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1000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1000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정확하게 하려면은 999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두 개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보다 커지는 거, 얘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몇 항부터 몇 항까지가 나오는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 자, 230페이지 89번. 두수 2와 20 사이에 5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등차 수열 이룰 때 x4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수를 헷갈리면 안 돼. 얘들을 이렇게 적어주니까 조금 더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얘들은 요게 지금 5개거든? 얘들이 지금 5개지. 이게 5개라고 해서 n이 5가 아니라 총 몇 개의 항이 있는 거야? 이만큼은 총 7개가 있는 거야. 즉 얘가 만약에 n개를 넣었다 치면 여기는 n 플러스 2개가 되어야 된다. 자, 요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첫 항은 알고 있고 끝 항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첫 항 A야. 그리고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총 7개니까 얘는 A7이 되어요. 그치?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왔어. A는 2라는 게 나왔고 A7은 20이라는 게 나왔어. 자, 그러면 A7은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6D인데 이게 20이 되는 거지. 그래놓고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은 6D가 18. 따라서 D는 3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 구해서 해도 되고요. 일반항 뭐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있으면은 AN은 3N, 요거 3N에 2가 되려면 빼기 2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2고, 여기 두 번째, 여기 X4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이야? A 다섯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죠. 1, 2, 3, 4, 5항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4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뭐 몇 개 항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아는 순간 이미 이제 5개를 다 나열해버리면 돼. 여기 2잖아. 2에서 30 커지니까 5, 8, 11, 14, 17, 20 이렇게 그냥 바로 나열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X4는 여기 네 번째니까 14다. 뭐 이거 잘못 봐서 X4를 11로 하는 이런 그 잘못된 부분만 아니면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수가 n 플러스 2개다 총. 그래서 여기 첫항, 여기 끝항인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하는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세 수를 어떻게 놓는가 편한가. 이거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이나 뭐 다른 연립 방정식 활용할 때도 했는데.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고 내수가 있어. 세수 같은 경우는 원래 등차 수열이 세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A가 되고 그 다음 게 A 플러스 B 되고 그 다음 게 A 플러스 2B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 3개를 넣으면 되는데 얘보다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를 A라고 뒀어요. 그게 계산하기 편하거든. 그렇게 되면 앞에 수는 뒤에 수는 A 플러스 D가 되고 앞에 수는 A 빼기 D가 되고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야지 좀 편했어. 왜냐하면 합을 구하면 얘들이 그냥 3A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이 쉬워지니까 이게 이렇게 놓는다. 혹시나 그러면 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 그러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 되도록 두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바로 좌우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A 플러스 D 넣고 여기를 A 빼기 D를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2B가 공차가 되는 거야. 2B가.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 다음 숫자 뭘 넣어야 되냐면 A 플러스 3D를 넣어야지. 여기는 A 마이너스 3D를 넣어야지. 이렇게 내수를 두고 계산을 하는 게 내용이 정리하기가 편해. 그래서 얘들은 좌우 대칭으로 딱 둔다. 여기서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놓고 정리를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90번 문제 볼게요. 세 수의 합이 얼마다? 15. 곱이 105야? 105라고 됐지? 자, 1대 세수를 구하여라.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럼 세수를 A-D, A 플러스 D로 놓고 합을 해보면 A-D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D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3A가 15가 되네. 따라서 A가 5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두고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여기에서도 연립을 해야 되거든. 식이 복잡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곱을 하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이거 3개를 곱할 건데 A-D, A 플러스 D인데 이거 합차잖아. 그럼 요거는 A의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지. 자, 그런데 일단 A 값을 우리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 5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정리해서 넣어도 되고 바로 5를 집어넣으면 여기 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되잖아. 그럼 이거 A 세제곱 125 마이너스 5D 제곱이라는 게 되지. 분배법칙 쓰면은 그게 얼마라고요? 105라고. 자 그럼 이거 D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넘기면 5D 제곱이 20이라는 게 되어서 D제곱은 4라는 게 되지. 따라서 D는 조심해요. 이거는 풀마 2 두 개 다 된다. 공차는 마이너스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책에서 조건에서 한번 볼까? 요거는 D가 2일 때 D가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다 없네?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다 볼게. D가 만약에 첫 번째 D가 2라고 치면 세수는 중간수가 5라고 했잖아. 그럼 A 빼기 D니까 3, 5,
7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로 D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중간이 5인데 A 플러스 D가 3이 되고 여기가 7이 돼. 근데 이거는 순서만 다를 뿐 숫자 3개가 똑같은 경우지. 어째? 그래서 답은 이 세 수를 구하시오 하면 3호 7이라고 적어도 되고 7호 3이라고 적어도 되고 됐지? 뭐 큰 수부터 적으시오 하면 7호 3이라고 적어야 될 거고 아무 규칙 없으면 그냥 3, 5, 7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맞니? 나중에 혹시 뭐 이게 모든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뭐 이게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에서 얘들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잘 봐야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역수관계로 이게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는 걸로 똑같이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똑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자 밑에 것들은 약간씩 응용된 건데 뭐 푸는 거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꼭 풀어가. 231페이지도. 자, 이 다음은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수가 3개가 있어. 아까 등차 수열이 이루는 세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 자, 그럼 얘들은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랑 더한 거는 얘를 2배 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첫 항을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하면 얘들 둘이 더하면 뭐가 돼? 2A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B는 A 더하기 C라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A, B, C라는 게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B, 2B는 A 더하기 C다. 또는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소문자로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 뭐 2B는 분수가 싫으면 요거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A와 C의 평균이 B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이 가지고 있는 저 공식인 거지. 문제가 뭐 어렵진 않죠. 내용이. 자 그러면 91번 보자. 세수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7 얘들이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지금 하나에 대해서 있잖아. 이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D 이렇게 놓고 뭐 정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등차중앙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왜? A 3 세제곱 빼기 3A는 얘들 둘이 더한 거의 반이다. 마이너스 A 더하기 7에 나누기 2를 한 거랑 같다. 즉,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보내줘. 그럼 여기랑 보내면 이게 2배에 이렇게 된다.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2A 세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되고요. 넘기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6에서 하니까 5A가 되고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니까 3차 방정식이거든. 인수분해 안 되고 뭘 쓰냐?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이거 조립제법 쓰면 개수가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적으면 되겠나? 마이너스 1이면 되나? 이거 맞지? 2A 선생님 잘못했구나. 요건 제곱이죠. 여기 제곱이니까 A제곱 이거는 그러면 2, 1, 1, 7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큰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7에 A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A는 2분의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요거는 모든, 딴 제한 조건 없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네. 그러면 따라서 얘들 둘이 더하면 2분의 5가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91-1번도 요거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91-2번 보면은 자, 얘들은 바로 안 줬어. 2x 제곱 더하기 a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라는 게 나왔거든. 2x 제곱 플러스 ax지. 자, 이거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때 했던 건데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하잖아. 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F-1이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였거든. 자, 이렇게 보면은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f-1 그 다음에 x-2로 나눴죠. x-2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f2가 돼야 되는 거지. 얘를 x-3으로 나눴네요. 그랬으면 얘는 f3이 돼야 되는 거지. 얘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8 더하기 2a, F3 같은 경우는 9이 18 더하기 3a인데 얘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마찬가지 이것도 등차 중항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맞니?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화수열 나와 있고 그 뒤에 등차수열의 합이 나와 있는데 조화수열 여기까지 정리를 오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음 시간에 이 조화수열부터 해서 등차수열 마무리하는 거 내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 233페이지까지 유제 문제들 꼭 다 풀어봅니다. 수고했어요.